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현재 한국 사회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술, 사회 구조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자료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례적으로 낮아졌고 또 AI 기술은 막 확산되는데 동시에 초고령 사회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사안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핵심 지점들이 보입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경제 상황부터 봐야겠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7%로 엄청나게 낮췄어요. 네, 이게 1960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그 배경이 뭘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보고서에서는 이걸 절대 수요 부족 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랑 수출이 그냥 같이 부진한 거예요. 활력이 확 떨어진 거죠. 절대 수요 부족.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특히 건설 투자가 확 꺾인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효과가 있겠네요. 다른 자료들이랑 좀 연결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트리플라이 번석 자료 보면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분들, 특히 좀 연세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이 엄청 힘드시다고 해요. 이게 또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율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오마이뉴스 자료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 정말 시급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도 AI 기술 도입은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CEO노트 다려 보면 삼성 SDS나 SK CNC 같은 기업들이 AI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랄까 이런 경제적 압박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AI를 통한 효율성 개선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가 AI로 맞춤형 추천하는 것처럼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강력한 도구인데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글로 코퍼레이션 보고서를 보면 AI나 딥페이크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엄청 늘고 있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걸 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관제센터, SOC라고 하죠. 이 SOC 자동화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항상 이런 그림자가 있군요. 국어보고서에서 AI 산업이 에너지 너무 많이 쓴다. 이거 그린워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환경 생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부담을 주는 걸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트리플라이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AI 핵심 인재들이 자꾸 해외로 나간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혁신과 위협, 기회와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 경제 변화가 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랑 맞물려서 더 복잡해지는데요. 초고령 사회 말씀이시죠? 네, 오마이뉴스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진입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 빈곤 문제랑도 연결되고 또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더 해야 하냐 아니면 재정 안정이 먼저냐 이 논쟁이 계속되고 또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고령층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트리플라이트 자료 보면 기업들은 경력 있는 신입, 중고 신입을 선호하죠. 네, 맞아요. 또 박사학위 따고도 일자리 못 찾는 박사백수나 아예 구직 활동 안 하는 쉬는 청년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다층적인 어려움이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은 좀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중앙일보 브리핑에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논의도 있고요. 또 트리플아이 자료 보면 동물학대 처벌 강화나 관련 인프라 확충 같은 동물복지 정책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도 있군요. 네. 하지만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키오스크 이용 편하게 하자는 배리어3 키오스크 의무화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서 유예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좋은 정책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갈등을 겪기도 하죠. 네.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 2025년 한국 사회가 정말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 기술 격변,
인구 구조 변화,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좀 더 통합적인 시각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안한 것처럼 좀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거나 오마이뉴스에서 강조하듯이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처럼요. 그렇죠.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연결고리에 특히 주목하시나요? 또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